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8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인 1350.4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제롬 펄 연준 의장이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 통화 긴축 선호적 발언에 따른 충격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금융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개량 백신 부스터샷을 임상시험이 완료되기 전에 식품의약국 FDA가 이번 주 승인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허리케인 시즌을 앞두고 연료 재고 확충을 위해서 미국 정유사들에게 가솔린과 디젤 수출을 늘리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가 2달여 남은 가운데 한인 후보들의 후원금 모금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미 전국적으로 마리화나를 피우는 성인이 담배 흡연자보다 많아졌습니다. 연방의회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마리화나 합법화가 이번 중간선거에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자택 압수된 문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특별조사관을 지명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타이어가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타이어 공장을 증설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세를 내지 못해 퇴거 통보를 받은 40대 실업자가 주택가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이웃을 총으로 쏴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편 헐리우드의 한 바와 보이라이츠의 바 등에서는 총격 사건이 벌어지는 등 주말 내내 총격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남가주뿐만 아니라 미 전국적으로도 지난 주말 총기 사건이 잇따라 보고됐습니다. 한편 락 음악의 전설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오지 오스본은 미국 내 총격 사건에 지쳤다면서 영국으로 이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0년 만에 재개한 유인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첫 로켓 발사가 연료 누출 문제가 확인돼 연기됐습니다. 미국 군함 2척이 대만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중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인근에서 또다시 폭격이 발생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유출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오늘 원전을 시찰합니다. 파키스탄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고 경제난까지 겹쳐 국제사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석 전에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는 비대위 활동을 무효화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첫날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는 통합 행보에 나섰습니다. 최고위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상민 한동훈 장관의 탄핵 추진까지 강경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PGA 투어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에서 임성재 선수가 선두에 한타 뒤진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한국인 역대 최고 순위입니다. LA 엔젤스가 트라우트와 오타니의 홈런에 힘입어 토론토를 8대3으로 꺾고 주말 3연전을 삭스리하며 3연승을 달렸습니다. LA 다저스는 마이애미를 8대1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50.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지나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8월 29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일단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 첫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코로나 관련 소식 알아보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국 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추석 연휴 이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입국 전 검사는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며 검역관리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은 코로나 바이러스 3차 접종자에 한해서 검사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추석 연휴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현재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고, 한국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한 무료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배포를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BC 방송은 오늘 아침 고위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서 바이든 정부가 의회 지원 자금 부족을 이유로 현재까지 진행해온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배포를 오는 9월 2일부터 중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행정부가 보유한 자가진단 키트 재고가 급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가을 만약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에 대비해서 충분한 재고를 비축해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식통은 만약 의회가 자금을 지원한다면 즉각 무료 자가진단 키트 배포를 재개할 것이며, 그때까지는 올해 하반기 배포를 위해 이 자가 키트를 남겨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개량 백신 부스터샷을 임상시험이 완료되기 전에 승인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를 겨냥해 개량된 백신으로 FDA는 이번 주 이를 승인할 예정입니다. 최근 파이자와 모더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4와 BA5를 겨냥한 맞춤형 백신의 미국 내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백신의 인체 임상시험은 FDA가 백신 접종을 시작하려는 올 가을까지 완료되지 못합니다. 모더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백신의 임상시험을 이미 시작했지만 파이자 백신은 이번 달에 임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들 백신의 인체 임상시험은 의사결정 과정의 주요 요소인 임상시험 결과 없이 이번에 백신 승인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FDA는 지금껏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판명된 만큼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대한 백신도 별반 다른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상시험 자료 없이 백신을 승인하는 것은 FDA가 독감 백신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접근법과 유사합니다. 독감 백신은 매년 변이에 대응해서 개량됩니다. 벤더빌트 대학교의 윌리엄 셰프너 교수는 임상시험 결과를 기다리면 그 결과를 봄에나 받게 될 것이라며, 이것은 그저 우리가 사용했던 이전 백신을 업데이트하는 수준이다 라면서 이번 결정에 찬성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백신 전문가들은 우려와 함께 임상시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지난 주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강경 긴축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그 여파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13년 4개월 만에 1,350원을 넘어섰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상승폭을 더 키우더니 19원 넘게 오른 1,350원 40전에 마감됐습니다.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넘은 건 2009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강경 긴축 발언 탓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고강도 금리 인상을 더 이어가겠다고 강조한 것이 달러화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까지 나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닷컴 버블 때 1,368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저희가 1,365원 정도를 상당으로 보고 있는데, 대불안 요인 때문에 급등한다면 사실상 1,400원까지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달러 강세로 인한 환차손 우려에 경기 침체 전망까지 더해지며 증시도 흔들렸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18% 하락했는데 하루 낙폭으론 2달여 만에 최대치입니다. 기관이 5,500억 원 넘게 순매도했고, 환율 상승세 속에서도 주식을 사들이던 외국인도 400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8% 떨어지며 지난달 18일 이후 처음으로 78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9월달 FOMC의 불확실성이거든요. 금융시장이 이렇게 오르는 게
무슨 펀더멘털이라든가 금리 격차 때문은 아니고 결국 다음 달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어느 수준까지 올릴 것인가에 우리 금융시장의 향방이 달려있는 만큼 금리 인상 폭에 영향을 줄 미국의 고용 물가지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8월 29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아침 남부가주 지역 부분적으로 구름진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밑돌지만 화요일인 내일부터는 낮 기온에 변화가 생기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오늘보다 낮 기온 4도가량 높아지기 시작하고 밸리와 일랜드 지역 낮 기온은 100도를 웃돌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의 낮 최고 기온은 110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일요일 밤 9시까지는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됩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기온 80도, 밤 최저기온 6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5도, 67도, 밸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은 97도, 69도, 해안 지역은 69도, 67도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은 69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It's Your Journey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4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플라스리타 캐년 로드와 만나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사우스 방향 아틀란틱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로 세 번째 레인 통제돼 있습니다. 110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101 사우스로 연결되는 지점 고장차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이번에는 57번 노스 방향 템플 애비뉴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방향 델마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It's Your Journey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게 1972년 마지막으로 달에 발자국을 남긴 우주비행사 유진 서넌이 했던 말입니다. 서넌이 달로 향하던 중 촬영한 더 블루 마블은 사람이 직접 찍은 첫 번째 지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0년 뒤 오늘 인류는 또다시 달로 향했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 달의 여신이자 아폴로 형제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2024년까지 달에 지구인을 보내는 유인 달 탐사 계획이 오늘부터 본격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플로리다에서 달 착륙선을 장착한 대형 로켓이 발사를 앞두고 일단 연기됐습니다. 연기된 이유, 그리고 언제 다시 발사가 재개될 것인지 KBS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르테미스 1호로 이름 붙여진 로켓은 당초 우리 시각 밤 9시 반쯤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발사대에 세워져 있습니다. 고압으로 액체 수소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출이 감지되면서 주입 속도를 늦췄는데 3번 로켓 내부 온도가 예상보다 높은 상황이 잇따라 발생한 결과입니다. 결국 나사 측은 발사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유인 달 탐사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천문학적인 비용 지출 등을 이유로 중단됐습니다. 이후 민간 참여와 함께 세계 각국의 협력 속에 아르테미스 계획이 수립됐으며 이번 발사는 50년 만에 유인 달 탐사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일단 이번 발사는 아르테미스 계획의 1단계로 유인 캡슐 오리온이 42일 동안 달 궤도를 돌아오는 게 임무입니다. 이번엔 사람 대신 우주복 차림의 마네킹 3개가 탑승했는데 비행사가 여행에서 받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5천여 개의 센서 등으로 달 탐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1단계 계획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면 오는 2024년 유인 비행을 거쳐 2025년에는 우주 비행사의 달 착륙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여기에 달의 장기 체류 기지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자원 탐사와 환경 조사 등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화성을 비롯한 우주에 사람을 보내는 등 달의 전초 기지 역할에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LA 소식입니다. LA 경찰 당국이 최근에 틱톡 챌린지로 인해 현대와 기아 차량의 도난 사건이 부쩍 늘었다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비행 청소년들 사이에 나도는 틱톡 챌린지에 타깃이 돼 전국적으로 도난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LA 경찰국이 26일 LA로원 현대와 기아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도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당부했습니다. LA 경찰국은 26일 발령한 커뮤니티 주의보에서 현대와 기아 자동차 2010년부터 2021년 사이 모델 차주들은 주차 시 운전대를 잠금 장치로 잠그도록 당부했습니다. LA 경찰국은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지난해 LA 시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도난 사건 중 13%를 차지했는데 올 들어서는 기아와 현대자동차 도난 사건이 전체 차량 도난 사건의 20%를 차지하는 등 도난 피해가 부쩍 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LA 시내에서 현대와 기아 자동차 도난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틱톡과 유튜브 등 SNS를 통해 현대와 기아 자동차의 도난을 부추기는 틱톡 챌린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푸시 스타트 이그니션 장치가 없는 2010년부터 2021년 사이 기아와 현대자동차가 도난 피해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틱톡 영상에서 비행 청소년들은 USB 케이블과 스크루 드라이버를 이용해 현대와 기아 차량을 훔치는 방법을 공유하면서 현대와 기아 자동차 도난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일랜드파크에서 대낮에 2017년 현대자동차를 도난당한 한 여성은 용의자들의 대담한 절도행각 영상을 담은 감시카메라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LA 경찰국은 해당 현대와 기아 모델 차주들은 도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운전대 잠금 장치나 도난 방지 시스템 마련을 강구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현대와 기아 차주들에게 배터리 디스커넥트 스위치 혹은 킬 스위치를 장착할 것, 모든 자동차와 창문을 반드시 잠글 것, 주차 건물 혹은 조명이 환한 곳에 주차할 것, GPS 트래킹 시스템 등을 장착할 것 등을 조언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이번 주부터 노동절 연휴까지 남가주 일대 폭염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주중 일부 지역은 세 자릿수 온도로 치솟을 전망입니다. 막판 더위가 대단하죠. 국립기상대에 따르면 기온이 오늘부터 점차 올라가서 내일부터 노동절 연휴까지 폭염입니다. 샌퍼난도, 엔텔러빨리 등은 100도에서 110도 정도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립기상대는 연중 가장 뜨거운 날씨 한 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벤나이스는 106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랭캐스터는 109도에서 110도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에어컨이 작동하는 실내에 있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폭염경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고혈압, 심장질환자 노인은 직사광선을 피할 것,
차 안에 어린이나 애완동물을 절대로 혼자 두지 말 것. 대낮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밝은 색으로 된 가벼운 옷을 입을 것. 탈수 증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수분을 공급할 것. 에어컨이 없을 경우 폭염을 피할 수 있는 학교, 도서관, 쇼핑몰 등의 장소를 알아 쉘터센터도 포함됩니다. 안전지침을 따를 것 등이 당부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가열로 캘리포니아 렌트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렌트비 폭등의 상한선 규제를 시행하는 캘리포니아 도시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내 다수 시정부가 전례 없는 높은 물가 상승으로 연간 렌트비 인상 규제를 소비자 물가지수 CPI 변동을 감안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LA 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22일 벨가든 시의회는 연간 렌트비 인상을 지역 CPI의 50%로 제한하는 임대료 안정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도 인상률을 4%로 제한한 것입니다. 비싼 렌트비로 악명 높은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앤티오크 시의회도 지난주 연간 임대료 인상을 CPI의 60% 또는 이 3% 중에 적은 금액으로 제한하는 임대료 규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포모나 시의회는 임대료 상한선을 4% 또는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으로 설정했습니다. 산타아나 시도 11월에 임대료 규제 조례를 채택해서 인상을 연간 3%라 CPI 변동의 80%로 제한했고 옥스나드 시도 4월 임대료 상한선을 연간 4%로 인상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시정부의 임대료 규제 확산은 3년 전에 통과된 렌트비 규제 법안 AB 1482에 따라서 지난 1일부터 임대료를 연간 최대 10%까지 인상으로 렌트비 부담이 늘어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일부 시들의 임대료 상한선 규제 시행 움직임에 대해서 임대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른바 드리머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을 허용하는 다카의 혜택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최종 규정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조치에 영구화를 담은 연방의회 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마요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10년 전인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처음 발표돼 시행돼 온 다카 조치를 지난주 연방정부 규정으로 다시 최종 발표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드리머들이 추방당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이 허용되는 국토안보부의 다카 규정이 오는 10월 31일부터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대체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이미 기존의 다카 혜택을 승인받은 이민자들에게만 해당되며 현재 신규 신청과 승인은 연방법원의 명령으로 중단된 채 연방항소법원에서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마이커스 장관은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구제 법안을 통과시켜 다카 혜택을 입법 조치로 공식화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LA 교사 노조 UTLA가 학생들을 위해서 2022-23학년도에 보충 수업 나흘을 추가하라는 LA 통합교육 측의 요구에 보이콧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교사노조 UTLA는 지난 26일 포교를 통해서 추가 보충 수업에 대한 보이콧을 찬성하며 LA 통합교육부가 교사와 학부모들의 협의 없이 보충 수업에 1억 2,200만 달러를 투입하는 낭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추가되는 보충 수업 나흘은 10월 19일과 12월 7일, 3월 15일, 4월 19일 4번의 수요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교사 노조 측은 첫 번째 보충 수업 날인 오는 10월 19일에 보이콧을 하기로 표결했습니다. 현재 일부 학부모들도 뒤늦은 수업 일수 수정에 따라서 학생들과 교사들의 다른 일정에 나쁜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면서 LA 통합교육부의 보충 수업일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절이 9월 며칠인가요? 9월 5일이죠. 9월 3일 토요일 전국 영화관 소유주 연합회가 전국 극장의 날로 정해서 영화 관람료를 3달러로 책정하고 이 관람객들에게 입장권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침체된 극장가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이번 행사는 전국 영화관 소유주 연합회 가입 극장에서 시행되는 전국 최초 할인 이벤트입니다. 남가주에서는 AMC 극장, 체인인 또 리걸 시네마 등
46개 대형 극장에서 영화 관람료를 9월 3일 3달러에 볼 수 있습니다. 한인타운에 있는 이 CGV 극장, 얼바인이나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CGV 극장은 이벤트 참여 극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람료 할인 극장은 전국 영화관 소유주 연합회 nationalcinemaday.org에서 집코드를 검색하면 해당 극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9월 3일 극장 관람료가 3달러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신생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가 오는 10월 8일 LA 도착편을 시작으로 LA 인천 노선에 취항에 본격 나섭니다. 에어프레미아 LA 지점은 오는 10월 8일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에어프레미아의 보잉 787 라인 드림라이너 1호기가 LA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운항 스케줄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에어프레미아의 운항 스케줄에 따르면 LA 인천 간의 노선은 10월 8일부터 주 3회 월, 수, 토요일 운항할 예정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오후 1시 20분 출발해 LA에 당일 오전 8시 20분에 도착하고 LA에서는 오전 10시 50분 출발해서 인천공항에 다음 날 오후 4시 20분 도착 스케줄입니다. 이어서 10월 17일부터는 곧바로 운항 횟수를 늘려서 주 5회 월, 수, 금, 토, 일로 증편한다는 계획입니다. 에어프레미아의 경우 아직 명확한 티켓 판매 지침과 항공료 조건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이코노미석을 기준으로 기존 국적 항공사들에 비해서 15% 정도 낮은 가격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 가격이 연일 상승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중고차 평균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에서 5년 된 중고차 180만 대 거래를 분석한 차량 검색 사이트 iCars.com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평균 중고차 가격은 34,154달러로 한 달 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중고차 가격은 전국 평균보다도 높았습니다. 미 전역 주들 가운데서는 16위를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로칩 부족으로 신차 공급이 원활치 않아 중고차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인 후보들이 후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인을 비롯한 각 지지자들의 도움으로 선거가 70여일 남은 상황에서 갈수록 치열해질 선거를 대비한 후원금 모금이 한창인 것입니다. 연방 차원에서 재선을 노리는 미셸 박 의원의 후원 행사는 오는 30일 가든그로브에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고 지난 20일에는 뉴저지에서도 후원 행사가 열린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2일에는 LA 한인타운 용수산 식당에서 연방하원에서 초선을 노리는 데이비 긴 후보의 후원 행사가 한인 지지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또 주 하원에서 역사적인 4선에 도전하는 최석호 의원의 후원 행사는 지난주 세크라멘토에서 지지자들의 주최로 열린 가운데 조만간 이곳 남가주에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킴 연방하원의원을 비롯한 다른 한인 후보들의 후원 행사도 조만간 개최될 전망입니다. 또 한인들의 후원은 비단 한인 후보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미 고메즈, 샤런 컥 실바 등의 전통적인 친한파 의원들과 미주 한인 최대 밀집지인 LA 시장 후보로 한인사회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릭 카루소와 캐런 베스 등에게도 많은 한인 지지자가 몰려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헐리우드 명예거리에서 총격 사건으로 한 명이 숨진 사건이 오늘 새벽 벌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8분쯤 700 헐리우드 블루버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총에 맞은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용의자 2명이 도주했다며 흑인 남성들로 5피트 10인치 키에 180파운드의 몸무게를 갖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들이 다른 그룹을 대상으로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총격 사건이 난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숨진 피해자 10대 청소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약 10발의 총성을 들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롱비치 지역에서는 어제 로드레이즈로 인한 차량 간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롱비치 경찰은 어제 새벽 2시 30분쯤 이스트 7가와 파크 애비뉴에 단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출동했지만 총격이 발생한 증거를 발견하고 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조사한 결과 차량 2대가 로드레이즈에 연루돼 서로 총격전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총격전을 벌인 차량 2대 중 한 대는 다른 픽업 트럭과 충돌했고 이 충격으로 인해 픽업 트럭은 주택으로까지 돌진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병원의 한 여성이 총상을 입고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게 됐으며 이 여성은 총격전을 벌인 차량 한 대에 탑승해 있었던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차를 몰았던 올해 48살의 진 클라우드 루이스는 장전된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도 체포돼 있습니다. 또 루이스와 다른 탑승자 역시 차량 충돌에 의한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며 경찰은 총격전을 벌인 다른 차량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조사를 확대한 상태입니다. 보이라이치 지역에서는 총격 사건으로 6명이 부상했습니다. 어제 오전 12시 45분 위티어 블루버드에 있는 헐리데이 바에서 손님 간의 싸움이 일어난 뒤 한 남성이 권총을 꺼내 사람들을 향해 쏘기 시작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대 남성 4명, 여성 2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중 1명은 중태, 용의자는 25세 남성으로 자세한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임신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양수가 터지는 긴급 상황을 당한 가운데 제때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해서 아이를 잃은 한 여성이 소송을 통해 48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에 당국자들은 산모와 아이의 생명이 달린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음료수를 사기 위해 태연히 스타벅스에 들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34살의 산드라 퀴노네스는 임신 6개월이던 2016년 3월 오렌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에 양수가 터졌고 즉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구치소 직원들은 아무런 응답이 없이 시간을 끌었으며 2시간 뒤에야 찾아와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들은 앰뷸런스도 부르지 않고 밴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웠습니다. 심지어 병원으로 옮기던 중에 스타벅스에 들러서 음료수를 사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아기를 잃었고 당시 퀴노네스는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돼서 70일째 수감 중이었습니다. 퀴노네스는 사건이 발생한 지 4년 뒤인 2020년 4월 구치소 측이 자신에게 규정에 따른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48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국일보 브리핑입니다. 이 한국국적법, 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이탈 제한, 이걸로 한인 2세들, 이 부모님들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죠. 이 국적이탈 제한 조항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인 2세들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최근 한국 법사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는데 이 개정안이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복수 국적자가 된 미주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적법 문제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라고 오늘자 한국일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여러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니까 그저 땜빵 개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라고 오늘자 한국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적법 일부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을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하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자세한 선천적 복수 국적법 관련 소식은 오늘자 한국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골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역사예요. 제가 그 타이틀을 아예 대단한 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우승이 뭐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우승보다도 훨씬 더 값진 그런 2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임성재 선수 이야기인데요. PGA 투어 최종전이죠. 투어 챔피언십에서 딱딱 한 타차 2위를 차지하면서요. 아시아권 선수로서는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새 역사를 썼고요. 자그마치 575만 달러 상금 포함해서 보너스까지를 차지하면서요. 2020년도에 11위 그 마무리의 미련을 2022년에는 2위로 끝내면서 앞으로 한국 남자 골프의 새 역사를 김주영과 함께 써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조지아주 아틀란타 이스트레이트 골프클럽에서 새 역사를 썼는데 임성재 선수가요. 사실은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갑툭튀라는 그런 이야기, 갑자기 튀어오른 그런 로리 맥킬로이가 없었다면은 사실은 우승도 바라볼 수가 있었고요. 2007년도 최경주가 5위 했던 적이 있었던 이 대회를 2위를 차지하면서 정말로 겹경사, 대박의 대대박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또 보니까 그 경기 내용을 잠깐 살펴보니까 그 4라운드에서 한때 14번을 해서 더블 보기를 범하면서 위기를 맞이했는데 15번 17홀에서 징검다리 버디를 잡으면서 위기 탈출을 했고요. 그러나 남아있는 홀이 겨우 한 홀밖에 안 남아서 부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아쉬운 2위 20언더파로 경기를 마쳤어요. 우승한 로리 맥킬로이 보니까 1라운드에서 트리플 보기와 2번에서 보기를 상당히 부진을 보였거든요. 보기를 보면서. 그런데 로리 맥킬로이가 김주영 선수가 1라운드에서 양파를 하고 더블파를 하고도 우승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역전의 승리를 했다.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보너스 자그마치 1,800만 달러를 받으면서 멋진 그 이번 대회로 우승으로 최종전 세 번째 우승을 하면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임성재로서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그런 대회였습니다만은 임성재 선수 보니까 또 12월 달에 2살 연상의 여인과 결혼 소식까지 있어서 겹경사가 큰 결혼 선물을 차지했다 이렇게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최나연 선수가 또 있어요? 최나연 선수 있죠. 최나연 선수 있고 최나연이 아니고 최혜진이죠. 제가 지금 아마 조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네네. 최혜진 선수입니다. 이게 아마 오타가 나온 것 같아요. 어제 막내는 LPGA 캐나다 퍼시픽 오픈에서 4라운드 앞에 18언더파 266타로 미국의 넬리 코다와 공동 2위로 만족했는데 역시 최혜진도요. 남아공의 8년간 그러니까 LPGA 데뷔하고서 우승도 한 번 없었던 파울라 레토가 갑툭튀하는 바람에 첫 우승의 목표는 일단 다음으로 미뤄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그 골프라는 것이 항상들 이야기하듯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태국의 TT군과 신인왕 경쟁을 벌이고 있는 최혜진 선수가 아쉽게도 첫 우승을 다음으로 미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같은 루키 신분인 안나린도 15언더가 269타로 공동 6위를 마무리했는데요. 하도 한국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가끔씩 이름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이번에 PGA 투어나 LPGA 투어 골프는 모두 다 이 갑툭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갑툭튀 때문에 우승을 못하고 2위. 그러나 임성재 선수의 2위는 이거는 뭐 웬만한 대회 우승 몇 번 한 것보다 더 그리고 메이저 대회 우승보다 더 값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성재, 김주영이 이번 이제 뭐 9월에 다시 또 시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음 시즌에는 멋진 그런 한국 선수들의 플레이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나저나 다저스는 정말 잘하네요. 탱크예요, 탱크. 완전히 탱크. 뭐 막을 하지 뭐 탱크를 보니까 요즘 뭐 탱크 좋아할 거 아닌 게 우크라이나에서 보니까 탱크는 예. 뚜껑까지도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탱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미사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제
어제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8대1로 크게 이기면서요. 금년 시즌에 자그마치 88승 38패. 거침없는 진구를 보이면서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는 뭐 흔한 얘기로 따놓은 당상이라 이렇게 읽을 수 있나요? 아무튼 이변이 없는 한 우승은 거의 확실해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이 금년부터 플레이오프 팀이 10팀에서 12팀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 방식이 조금은 변경이 있는데 뭐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12팀이 이제 플레이오프를 갖게 되는데 과연 어떤 마무리할지 궁금한데 여기서 지금 관심이 가는 거는 샌디에고가 따라올 것이냐 하는데 샌디에고는 18게임 반 차이로 2위를 밀려 있어요. 그래서 샌디에고가 다저스를 따라온다는 것은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관심이 뭐냐면 바로 내셔널리그의 뉴욕 매치가 다저스와 어차피 리그 챔피언 시리즈 중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게 돼 있잖아요. 뭐 어떻게 물론 야구라는 것이 결론을 지금 먼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뉴욕 매치와 다저스가 만약에 리그 챔피언 시리즈에서 만난다면 정말로 이것도 빅 이벤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매치를 꺾고 올라가서 양키스가 올라온다면 또 이것도 또한 정말 꿈의 대결, 정말 대박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야구가 난리치는데 살짝 옆에 있는 소식을 보니까 야구 천재 오타니가요 토론토 원정 경기에서요 3연전을 갖다 이제 토론토가 수입승을 싹쓸이를 했는데 7이닝 동안에 무실점 승리 투수도 됐고 어제는 3번 지명 타자로 나와서 4타수 3안타 홈런 1개 포함해서 2타점 2득점 자그마치 이 선수의 앞이 어떻게 얼마나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다 야구 천재라 하는 이야기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야구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영국으로 건너가서 축구를 좀 들여다보니까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의 그 유럽파 선수들이 좀 좋은 선수, 해외파 선수들의 좋은 소식을 기대했는데 손흥민이 어제 노팅엄전에 출전을 했습니다만은 3번의 좋은 찬스를 다 아쉽게 그 골키퍼의 선방으로 놓치면서요. 3경기 연속 교체당하는 부진을 보였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벤치에서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보였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아서 한국계 선수들이 정말로 좋은 그런 골맛을 보면서 카타르 입성하기를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뭐 골프부터 축구까지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성인이 담배 흡연자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조사한 미국인 성인 1,01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마리화나를 피운 성인이 담배를 피운 성인보다 많게 나타난 것입니다. CNN은 갤럽 조사에서 마리화나 흡연율이 담배를 앞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짚었습니다. 2022년 8월 29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다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